그래도 공통질문을 할 거는 공통질문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그러면 조금만 나가야지. 조합 끝까지 정도까지만. 그러면 대신 단원조합 문제가 있으니까 숙제량은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막 너무 적진 않은 약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질문 풀이를 경우의 수 터프에서 713, 그 다음에 716, 717. 내가 맞게 외우고 있냐? 다들 요거 질문 맞냐? 자기 질문 여기 요 페이지에서 자기 질문 빠졌다. 없지? 여기는 맞게 외우고 있지. 715에 2번. 715에 2. 왠지 얘는 개별로 빠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다른 거는 그냥 번호 불러보세요. 쭉 훑어보면서 나 이거 질문이에요. 무슨 다 못 외웠어. 나머지는 나 이거 질문이에요. 757이요. 757이요. 759에 2번이요. 759에 2번이요. 746에 746에 2번. 758분. 758. 790번에 2번이요. 790에 2. 773. 너무 안 돼?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자. 먼저 713 설명표라서 713 2명, 3명. 자, 713 봅시다. 자,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H, 뒷면이 나오면 T라고 하자. 동전 한 개를 6번 던져서 H 바로 다음에 T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단 2번만 나타나는 경우의 수. H 다음 T가 H 다음 T는 2번만. H 다음 T 또 H 다음 T. 그러면은 이 앞에 요만큼 H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요 앞에 T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T들. 그 다음에 요렇게가 T들. 그 다음에 H들. 그 다음에 요 뒤로도 T들. 그 다음에 다시 H들.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게 H 다음 T가 요렇게 한 번, 요렇게 두 번. 맞지? 그러니까는 요 앞에 T는 없어도 돼, 그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요 뒤에 H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맞지? 자, 그러면은 전체는 6번이야? 6번. 좀 노가다 느낌이냐? 뭔가 한 방에 쉽게 가는 방법으로다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H와 T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곳 5개. 그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HT, HT 요렇게 하면 이걸로만 안 되는 게 이 앞에 T도 되고 H도 되지. 이 뒤에도 T도 되고 H도 되지. 맞지? 요렇게 단순화 시킬 수가 없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노가다를 해야 되냐? H로 시작, T로 시작 정도로 나올까? 자, H로 시작하냐, T로 시작하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H들이 나오고 T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H가 꼭 한번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T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H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지. 맞지? 그러면 요렇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거의 노가다나 다름없는데 h, t 그 다음 h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지. x, y, z, w, u가 6이 돼야 되는데 1 이상 얘도 1 이상 얘도 1 이상 얘까지 1 이상 얘만 0 가능. 맞지?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합이 6이니까 이미 1 이상이 4개가 깔렸잖아. 그럼 남는 수가 2밖에 없지. 오케이? 그럼 2를 갖다가 여기 몰아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오케이? 자, 그렇게 몰아넣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은 5가지지? 맞아. 그러면은 한 개씩 나눠주자라고 하면 뒤에는 조합을 갖고 와서 5, C, 2. 오케이? 1씩 나눠서 놓는 방법.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5, 4, 20, 10. 요게 15가지. 자, 그러면은 T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T, H, T, H, T, H,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U 더하기 하나 더 필요해. 뭐라고 하지? V 는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1 이상 얘는 잠깐만 T가 있다라고 한 거잖아. T가 있다라고 한 거니까 요렇게가 1 이상 얘 혼자 0 이상. 맞니?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5개가 이상이니까 6 중에 1 하나밖에 안 남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로 이건 6가지 그냥. 맞니? 그 1을 갖다가 X, Y, Z, W, U, V 중에 한 군데다 넣어준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합쳐서 21가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연속해서 나오는 H의 개수, T의 개수, H의 개수, T의 개수를 갖다가 이제 X개, Y개, Z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그 개수로다가 경우의 수를 세려고 한 거지. 잘랐대?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21가지. 자, 그 다음에 75번에 2번 설명 필요하다. 75번에 2번. 자, 715번에 2번. 한 명. 이거 따로 가지고 하고요. 넘어서 716번 설명 필요하다. 716번. 자, 칠판에 볼게요. 자, 이거 지우도 질문 맞지?
716. 아, 716은 아니야? 그래서 약간 잠깐 잠을 청하려고 했어. 사과, 배, 귤 세 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사과, 배, 귤 얘도 2개씩 있다. 이 6개의 과일 중에 4개를 선택하여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를 구하는데 같은 종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4개, 2명. 4개, 2명. 노가다가 심한데. A라고 B라는 학생이 있어. 1개, 3개 받을 수 있고 2개, 2개 받을 수 있고 3개 하나 받을 수 있는데 3개 하나 받는 거는 여기다가 2 곱하기라는 게 가능해. 어차피 반대로 하면 똑같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과일 종류를 채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한 명이, 이 A가 받는 한 개가 사과냐, 배냐, 귤이냐. 이거는 그냥 3가지. 맞지? 자, 그래서 3가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3명, 이 B가 3개를 받는데,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사과로 치면 사과 하나를 줄었잖아. 맞지? 맞지? 자, 요렇게 5개에서 3개를 받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 하나씩 받는 방법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2개 하나 받는 방법이 있지. 그럼 2개 하나 받는 방법은 2개가 될 수 있는 거는 배랑 귤밖에 없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배를 2개 받냐, 귤을 2개 받냐 선택. 오케이? 자, 그럼 배나 귤을 받았어. 2개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나머지 2가지 과일 중에 하나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2가지.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분류를 하자. 아, 여기가 훨씬 빡세겠는데? 자, 얘가 같은 과일, 다른 과일. 같은 과일, 같은 과일. 다른 과일, 다른 과일. 요렇게 나눠지. 자, 요 녀석만 2 곱하기가 가능해. 오케이. 얘네들은 이제 2 곱하기가 안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A가 사과, 배, 귤 중에 하나를 골라서 2개 다 가져가. 그럼 그게 3가지. 맞니?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없어. 남은 2개를 갖다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같은 과일, 같은 과일. 그럼 A가 또 3개 중에 하나 가져가. 그럼 과일이 이제 2가지밖에 안 남았지. 그럼 B는 남은 2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A가 3개 중에 2개를 다른 과일로 가져가. 그럼 그게 3C이지? 맞니? 그냥 3가지로 생각해도 돼. 안 가져가는 거 한 가지로 모른다. 그럼 얘가 다른 과일 2가지를 갈 때 영향을 안 받아. 왜? 하나씩, 1개 이상씩 남아있거든. 얘가 가져간 애들, 안 가져간 애들 1개 이상씩은 다 있으니까 1개씩 가져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B가 가져가는 것도 3C.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다 더해서 그러면은 6 곱하기 5냐 여기가 지금 제일 첫 번째 줄이. 그 다음에 더하기 6이고 더하기 6이고 그 다음에 얘가 3, 3은 9지. 맞아? 그러면은 30 더하기 21은 51. 이해되셨나요? 계산 맞냐? 답 51? 맞네.
자, 요렇게 해서 716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717번 설명 필요하다. 717번 3명.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공,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12개. 공을 하나 꺼내고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그러면은 앞에서 뭘 뽑았는지 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나온 숫자를 갖다가 A1, A2, A3 12개의 숫자 중에 하나씩 겹쳐 있을 수 있습니다. 얘네니 111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답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기서 x 세제곱은 1의 한 헉은 오메가에 대하여 x 세제곱은 1의 헉은 오메가에 대하여 오메가의 A1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A2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A3제곱을 했더니 1. 자, 요 얘기는 오메가의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제곱 시수법칙 은1. 자, 이렇게 돼달라는 얘기죠. 그럼 문제가 말하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3의 배수가 되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1부터 12까지의 숫자 중에서 나머지가 3으로 남은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분류해. 오케이. 그러니까 3의 배수 3, 6, 9, 12.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인수 1, 4, 7, 10.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수 2, 5, 8, 11. 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세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자 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같은 수 3개를 넣어둔가. 오케이? 아니면 모두 다른 수로 3개를 넣어야 됩니다. 이해되니? 나머지가 같은 수로 3개를 넣어둔가 아니면 나머지가 모두 다른 수로 넣어야 돼.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애들 3개 더하면 3의 배수. 이거 되게 당연하게 있어요. 원래 3의 배수니까 여기 있는 수 3개 더해서 3의 배수 돼. 111 하면 3이잖아. 444 하면 10이지. 777 21이거든? 섞어서도 마찬가지야. 이해되니? 여기 있는 걸로 3개를 더해도 2, 5, 8 더하면 15 3의 배수지?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럼 섞어서 더하게 되는 경우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로 가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3개가 나오는 방법이 결국에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4의 세제곱이야. 자, 그럼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3번 있지. 맞지?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하는 게 또 4의 세제곱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전체적으로 4의 4제곱이지? 4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맞아. 그럼 4의 4제곱이면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256까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기 중에 256이 없는데? 왜 256이 없지? 뭘 잘못 썼지? 여기서 3개, 4의 세제곱. 여기서 3개, 4의 세제곱. 여기서 3개, 4의 세제곱.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배열해줘야 되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여기서 3개에는 이 안에 배열까지 들어있는 거거든? 이 4의 세제곱을 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4의 세제곱을 할 때 3, 6, 3, 3, 3, 3, 3, 9, 12 이런 걸 다 다른 걸로 3, 9, 12, 12, 9, 3 이걸 갖다 여기서 다 다른 걸로 센 거야.
여기는 추가적인 배열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열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4개 중에 하나씩 뽑아서 그게 4의 세제곱. 근데 그 배열을 아직 안 했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3팩을 좀 곱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얘는 4의 세제곱으로 묶어서 3 더하기 6.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게 얼마냐? 64 곱하기 9. 64 곱하기 9 하면 640에서 64를 빼니까 500, 어우, 암산 잘안돼. 80, 76. 5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717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봅시다. 746번에 2번. 자, 746번에 2번을 풀어라. 따로 봐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7번 설명 필요하다. 1명, 2명까지는 따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758번 설명 필요하다. 758. 1명 따로 봐줄게요. 그 다음에 759번에 2번. 759번에 2번. 요것도 따로 봐주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70, 한참 넘어가네. 773. 자, 773번 설명 필요하다. 2명, 3명.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5x제곱 빼기 npr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6의 ncr이 ncn말은 0이 두 근이 4하고 8이야. 두 근 4하고 8. 그러면은 n 플러스 r. 자, 그럼 일단은 얘는 ncr로 바꾸는 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근과계수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 5분의 npr이 얼마가 돼? 5분의 npr. 그렇지. 그 다음에 5분의 16 ncr이 얼마고요? 32. 요렇게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npr은 60이고 그 다음에 ncr은 10 맞니? 자, 그런데 이 ncr이라고 하는 게 r팩분의 npr이잖아. 맞니? 자, 그러니까 여기 npr에 60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r팩이 6. 맞아? 그럼 r팩이 6이면 r이 얼마야? 그렇지. 자, r이 이제 3이라는 게 나왔으면 다시 1로 넘어가가지고 n-2가 60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여기는 60에서 가장 특징 있는 소리수는 5. 오케이. 그러면 내려오는 게 12. 그럼 4, 4 떨어지네. 맞니? 자, 그렇다면은 n은 5. 이게 되나요? 더하면 8 끝. 맞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케이. 요걸 통해서 R팩이 먼저 나오니까 R값이 먼저 나온다. 이게 R값이 안 나오면 피곤한 거야, 원래 이 유형은. 그러니까 R값이 나오는지부터 먼저 보려고 하는 거야. 짭지? 오케이. R값이 안 나오면 이걸로 뭘로 넘어가야 되니까, 변형식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변형식 들어간다. 그럼 지금 복잡해, 지금. 이해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773 해결했고요. 넘어가서 790번에 790번에 2번 설명 필요하다. 2명. 이번 이거 따라 볼게요. 자,
그러면은 숙제 질문풀 일단 칠판에다가 공통으로 할 건 다 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던 거에 이어서 조합과 대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합과 대응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서 악수하고 리그전 여기까지 좀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게 직선 개수, 삼각형 개수, 뭐 폐기사 변형의 개수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주하나? 예.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수죠. 좋아, 이 됐어. 자,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지우지랑 지우는 잘 모르지. 지금 공수투 시간에 이제 함수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데 거기서 직선으로 그래프 그려지는 것 갖다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막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내가 믿는 카드 태준이 물어볼 때 태준이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 기억하고 있는지 보려고 주혁이한테 물어볼까 주원이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주원이한테 물어볼까. 자,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이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삼각형 개수로 넘어가니까 직선의 개수를 좀 따로 설명하려고 해요. 자, 직선의 개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N, C, E 대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점이 막 찍혀 있을 거야. 점이 막 찍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점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NC 2개다. 일단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가 안 되거든.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8, C, 2개야. 별로 문제 안 되겠지. 근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 여기 8번 같은 문제에서 직선에서 있네. 요런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따 이 문제에서 또 자세하게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삼각형 개수.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대놓고 점 3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럼 문제가 대놓고 이제 뽑으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자, 기본적으로 삼각형 개수는 NC 3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문제는 여러 개의 점이 한 직선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가 문제거든. 오케이? 하나만 더 찍어볼까? 밑에 있는 문제, 여기 8번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다루지 않는데 이렇게 생긴 거 좀 얘기를 했을 때, 자, 이게 직선하고 삼각형하고 요렇게 이 4개, 그러니까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상황이면 요렇게 생긴 부분이니까 도형이 일부러 등장하는 거지. 전체 점 배열 중에 일부러 등장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은 빼셈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 그게 직선하고 삼각형하고 입장이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직선은 이렇게 고르나 이렇게 고르나 이렇게 고르나 다 같은 직선. 이제는 중복을 제거하는 의미로 들어가. 오케이. 근데 삼각형은 뭐냐면 요렇게 3개를 고르나 이렇게 3개를 고르나 이렇게 3개를 고르나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중복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이 안 나와. 이해되니? 그 차이라서 직선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갖다가 직선은 한 개로 세는데 삼각형은 0개로 세야 한다는 게 차이점이거든. 그럼 이쪽은 삼각형이 덜 헷갈려. 뭐냐? 그냥 빼고 끝이야. 오케이? 근데 직선은 이걸 빼고 하나를 남겨야 돼. 그러니까 삼각형은 4C3을 빼고 끝이거든. 근데 직선은 4C를 빼고 다시 더하기를 해줘야 돼. 하나를 남겨놔야 돼서. 이해되니? 이게 직선과 삼각형의 차이다. 자, 그럼 그게 8번에서 자,
작용을 하게 되면 자 8번 좌표 평면으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좌표 평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점이 9개가 요렇게 같은 간격으로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렇게 점이 9개가 같은 간격으로 찍혀 있다. 자, 그럼 1번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일단 9C2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뺄 거거든. 오케이. 자, 뭘 뺄 거냐? 방금 이와 같은 상황이 요렇게 한 직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다 이거지. 그렇다면은 뭘 빼냐? 3C2를 빼줘야 되는 거지. 물론 얘는 그냥 계산상 3이야. 자, 근데 얘는 더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때 테크닉을 발휘하자면 뺄 때 이렇게 뺀다라고 하자. 왜 그러냐?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게 여러 개 있거든. 그리고 곱셈 처리를 할 때는 이 모양이 편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똑같은 게 얼마나 있냐? 이게 똑같은 게 몇 개 있을까? 이 상황이. 8개라는 걸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몇 개로 보이는 착각이 딱 나오기 좋으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착각하기가 딱 좋게 생겼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도 대각선 방향으로도 세 점의 한 직선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점개수가 더 많은 경우에 특히나 또 조심해야 돼. 오케이. 이게 옆으로 두 줄 더 있는 경우 있거든? 그러면은 얘 이렇게 지나는 것도 나와. 오케이. 자, 그런 것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들리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8개를 계산해서 빼줘야 된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로 넘어가면 9C3으로 시작을 하고 빼기 8 곱하기 똑같아. 오케이?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8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야? 세 점의 한직선. 맞지? 거기 이제 영향을 받는 거니까 여기 8은 이제 똑같아. 단지 여기서는 그냥 3C3 하고 끝난다는 거지. 오케이? 이쪽이 그래 삼각형은 더 헷갈려. 삼각형은 중복을 빼고 있는 게 아니라 삼각형이 안 나와버리는 거라도 빼는 거라서. 오케이? 요 직선을 한 개로 세는 게 아니라 빵개로 세는 거다 보니까 그냥 빼고 끝난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답들? 오케이. 자, 요거 주의해서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시고 계산 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평행 4변형의 개수. 자, 이 문제는 문제가 처음 줄 때부터 직각을 맞춰서 주면 직사각형의 개수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로선과 세로선이라고 할 수 있냐? 평행사변형인데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그런 셈 쳐줘요. 어쨌든 표현하기가 딱히 적당한 말이 없어서 4개 서로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5개끼리 서로 평행한 직선을 교차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 그림에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개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합과 대응에서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 그냥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되는 상황이냐면 요렇게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요렇게 2개를 고르면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 하나 되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한 삼각형이죠. 맞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삼각형. 그러니까 어느 한쪽 대변 2개를 동시에 고르고 어느 한쪽 대변 2개를 동시에 고르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파란 거 고를 때는 어떻게 고르는 거냐? 몇 C면? 40. 그치. 4C2로 파란색을 고르고요. 빨간색은 몇 C면? 50. 그렇지. 5C2로 빨간색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서 곱해줘?
곱해줘. 자, 요렇게 고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지호 개별 설명해줬던 문제인데, 대각선 교점 최대 개수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 대각선 교점 최대 개수. 자, 그럼 그 전에 원래 대각선 개수라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 대각선 개수. 근데 대각선 개수는 직선 개수의 파생인데,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직선 개수면은 NC2를 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문제가 대각선이라고 나와서 거기서 변개수 딱 빼주면 돼. 이해돼요? 만들 수 있는 이 도형의 꼭지점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성분들 중에 변이 아니면 다 대각선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NC이면 전체 성분 개수가 나오게 될 거거든. 거기서 변개수를 딱 빼면 대각선 개수야. 그러니까 대각선 개수는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럼 대각선 교점의 최대 개수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언제 헷갈리게 되냐면, 그러면 대각선 개수 일단 먼저 구한다면 대각선을 2개씩 뽑아요. 그럼 교점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쪽에 다 나오면 최대죠. 여러 번 틀려. 오케이.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가 나올 때는 내부에 존재하도록 조건을 갖다 줄 거거든. 다각형이 내부로 존재하도록. 그리고 교점이 꼭지점에 등장하는 것도 안 쳐줘, 이제. 오케이. 자, 그렇다면 내부의 대각선이 교점이 발생하는 최소 단위는 누구냐면 사각형이야. 뭐냐? 삼각형은 대각선 교점이 없어. 애초에 대각선이 없어. 오케이. 그럼 사각형은 대각선이 2개가 나오고 그 교점 하나가 내부에 생기게 돼 있어. 이해되시나요? 자, 오각형부터는 대각선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교점 개수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를 기본 단위로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요런 식으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갖다가 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요 교점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이렇게 나는 사각형을 불렀다고요. 대각선 교점의 최소 단위는 사각형.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각형 하나 고를 때마다 교점 하나씩 등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5, C, 4를 하면 그게 5, 보시다시피 5개 맞지? 이해되니?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수라는 말이 우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최대 개수라는 말은 왜 들어가냐? 점끼리 대각선 이게 좀 도형을 아무렇게나 막 그리다 보면 겹치는 점이 등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대각선 교점끼리. 예를 들면 정육각형을 딱 그려버리잖아? 그러면 대각선 여러 개가 한 점에서 막 만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수가 줄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가 매번 어떻게 생긴 N각형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긴 N각형이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최대 개수라고 써버려. 그럼 뭐야? 겹치는 점 안 생겨. 교점끼리 안 겹쳐.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개수가 최대가 된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게 N각형의 경우 NC4라고 공식화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실제로 배웠으면서 먹을 수 있지만 사고에 내는 부분에서는 이 조합관 대응에서 최고 난이도 얘기해. 주원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걸 안 들으면은 문제로 만났을 때 못 풀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 이거를 갖다가 배워서 써먹어야 써먹지 처음부터 생각해내는 거는 많이 오바다. 이해되니? 그래서 대각선 교점의 최대 개수는 기본 단위 사각형을 개념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단위 사각형을 뽑는 수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편성 문제. 자, 조편성 문제는 흔히 뭐라고 하냐? 분할이라고 하죠. 맞지? 근데 조편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미션을 부여하게 되면은 분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1번도 분할, 2번도 분할, 그 다음에 3번이 분배인데요. 그러니까는 요게 상황을 달리 줘가면서 지금 연습을 해보라고 이런 얘기지. 자, 10번. 서로 다른 9종류 과일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다가 묶음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과일 바구니 3개를 만든다고 합시다. 과일은 9개가 있는데 이걸로 과일 바구니를 만들 거야. 오케이? 졸면 혼내야 되는데. 복숭아 맛과 포도 맛이 있다. 복숭아 맛이요. 복숭아 맛, 포도 맛. 복숭아. 복숭아 맛. 복숭아 맛, 포도 맛. 피치. 복숭아 맛, 포도 맛. 복숭아. 복숭아 맛, 포도 맛. 복숭아? 아, 포도? 저도요로 들렸어. 지금까지 소모된 걸로 보니까는 1, 2학년 평균으로 치면은 복숭아가 인기가 더 좋은데. 아, 근데 원래 근본은 포도인데. 특훈작품의 근본은 포도야. 원래 포도맛부터 시작한 거야, 이거. 와이프도 복숭아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 아, 그래? 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맛 저 맛 나온 다음에 최고 히트는 레모네이드 맛이 최고 히트. 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 출시할 때 레모네이드 맛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맛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뭐 메론 맛도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가 인기 없는 건 다시 다 그냥 단종시키고 살아남은 애들 중에 그러니까 레몬 맛이 인기가 제일 좋대, 여태까지. 근데 처음에는 레몬 맛이 없었고, 레모네이드 맛이 없었고, 처음에는 포도맛, 딸기맛 이걸로 시작했을 거야, 아마. 야, 포도가 원래 근본인데. 원래 처음에 출시했을 때 CF 메인이 포도맛이었어. 내가 니들보다 어릴 텐데. 세컨드로 처음 출시했던 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막 들어가선가 막 그때쯤이네. 자, 아무튼 얘를 갖다가 2종류, 3종류, 4종류로 묶어보래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묶냐? 일단 9개 중에 2개를 뽑아.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럼 9C2로 뽑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도 뽑아야만 끝나니까 계속 곱셈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9개 중에 2개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몇 개밖에 안 남아있어? 7개밖에 안 남아있지. 그럼 남아있는 7개에서 3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7C3. 사실 이 마지막 곱셈은 안 해도 되거든요. 결국에는 남은 4개가 한쪽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 맞지? 쓰자면 4C4인데 이 자리는 항상 1이기 때문에 계산상 안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얘를 갖다가 2종류, 5종류로 나눠서 바구니를 만들겠다. 너무나 감사한 분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 분. 자, 요렇게 분류를 하기로 했다. 오케이. 그러면 얘 상황이 9C2, 7C2까지 똑같이 오고요. 5C5 쓰든 안 쓰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붙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2팩분의 1이 반드시 붙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으로 했을 때 자, 태준이랑 주혁이랑 한 팀하고 지호랑 지훈이랑 한 팀에 시켰지만 자, 이렇게 팀 편성하는 거랑 지호랑 지윤이랑 한 팀하고 주혁이랑 태준이랑 한 팀에 같아 달라. 똑같잖아 이게.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인원수가 같으면, 개수가 같으면 그때는 그네들을 이렇게 딱 뒤집는 방법만큼으로 2팩분의 1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몇 년 전이야? 한 18년 전쯤에 중학생 중등부 수업을 하고 있었어.
거기 중등 팀장 분명히 수학과 출신인데 이렇게 병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중등 팀장이랑 막 싸운 일이 있어. 나이는 나랑 동갑이었거든. 근데 그 학원에 먼저 들어왔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팀장이고 나는 그냥 팀원이었어. 아무튼 그때 탁구 복식조 편성하는 문제가 있었어. 4명 가지고. 그러니까 중학생용 문제로 나왔어. NCR이라는 기호만 못 쓸 뿐이지 어차피 중학교 때도 이렇게 2명씩 뽑는 건 다 하잖아. 답지가 4C 곱하기 2C2로 나와 있어. 아, 틀렸다.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팀장이 답지가 맞다. 여기 원래 다 분모 이펙트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 너는 병신이냐? 친정식이라는 놈이 이 상황을 딱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네? 아 근데 그거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씨 중등 팀장이 이해력이 중등만큼 다 돼가지고 근데 사실 그 사람이랑 나랑 사이 좋았어.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조 인원수가 같을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종류로 이제 나눈 다음에 이걸 갖다 이렇게 나눠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태준이 거, 이거는 주혁이 거, 이거는 지훈이 거, 니들은 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눠주는 것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얘는, 자, 9C3으로 먼저 뽑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6개의 과일이 나왔잖아. 그럼 이번에는 이제 6C3으로 이제 나머지 6개의 과일을 하게 되는 거지. 3C3은 생략해도 돼. 그럼 나누기라고 하게 되면 얘가 원래 300분의 1 이렇게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시 3명한테 과일만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럼 다시 곱하기 3팩을 하게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낙분이 돼버리니까 처음부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얘기가 좀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이 상황이면 오케이? 2개, 5개로 나눈 다음에 나눠주는 상황이면 여기다 봐도 300을 붙일 거란 말이야. 이래니? 그럼 중복 때문에 나눠주는 수하고 이게 약분하게 곱해주는 이 2팩분의 1하고 나눠줄 때 붙는 3팩의 숫자가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분리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납득? 오케이. 자, 근데 분배의 경우 요렇게 인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고를 해도 되기는 해. 분배를 할 때. 특히 이제 방배적 문제 같은 경우에서 어떤 경우냐면 실제 이 종류가 이제 방배적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상황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201호 202호 203호 방에 나눠서 묵을 거야. 수학여행을 받았고 오케이. 그러니까는 여기 얘가 전부 다 이제 4인실이야. 오케이. 4인실. 자 4인실인데 10명이 갔어. 오케이.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그냥 방배정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를 갖다가 둘, 넷, 셋, 넷 요거를 갖다 먼저 해준 다음에 요거 계산 다 하고 요거 계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300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이해되니? 자 그런데 201호, 202호, 203호에 여기가 3인실 여기가 3인실 여기만 4인실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 10명이면 이미 3인, 3인, 4인이 이 아래쪽으로 결정이 돼 있잖아. 그럼 이때는 이거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누면 곱하기 3팩을 하지 않고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냥 처음부터 얘들 3명 뽑아. 그 다음에 3명 뽑아. 그 다음에 여기 4명 뽑아. 이렇게 해도 돼. 이해되니? 왜냐? 여기 4명 조가 이쪽으로 못 가거든. 그러니까 300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냐? 아, 4인실을 일단 놓은 다음에 나머지만 2팩. 그러면 이게 나눠준 수랑 곱해서 무조건 똑같아지게 돼 있어, 이게. 이해되니? 그럼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201호 올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바뀌는 거를 할 필요 없단 말이지. 미리부터 여기라고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꼭 분할과 분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합 문제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하고 문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해돼? 오케이. 모두 4인실에 이거를 막 배열을 어디에 몇 명인지 바꿔줄 수 있는 경우와 어디에 몇 명인지 바꿔줄 수 없는 경우는 분명히 경우의 수가 이제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올게요. 대진표 문제. 어디 보자. 대진표 문제는 지금 이걸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8강 토너먼트 베이스로 설명을 해가지고 특정 상황을 갖다가 따로 하는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안 그래도 밑에 802번에 8강 토너먼트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토너먼트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게 사실은 8강 토너먼트가 제일 흔하게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8강 토너먼트 실제로 월드컵 축구는 토너먼트가 16강이지. 맞지? 그러니까 리그전을 먼저 거친 다음에 16팀이 토너먼트 분선으로 올라가잖아. 맞지? 조별 예선 리그전으로 한 다음에 16팀이 아마 16강 토너먼트를 아마 할 텐데, 근데 문제로 나오는 건 8강 토너먼트가 주로 많이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치. 그러니까 지역 예선 끝난 다음에 월드컵 본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본선은 조별 예선 32개 팀 32강을 한 다음에, 그치? 상위 두 팀씩 모아가지고 16강. 거기서 이제 그게 진짜 본선. 약간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해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방금 한 조편성이야. 오케이. 그럼 조편성으로 하자라고 하면 먼저 4명 조편성을 먼저 해. 그러면 거기서 8C4, 4C4 생략 200분의 1. 한 다음에 아직 안 끝났거든?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은 거기서 4명 가지고 둘둘 조편성을 또 해. 그럼 그게 아까 그 복식 탁구랑 이제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여기만 하냐, 여기도 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랑 똑같아. 그럼 똑같은 걸 한 번 더 써도 되고, 얘를 갖다가 제곱으로 써도 되고.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위치가 지금 여기거든. 현재 교육과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렇게 이해한다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중복 제거라는 방법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 때 했던 사고거든. 순열해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모두 똑같은 양식 중복이 된다면 나눗셈으로 중복을 제거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직선에서는 뺄셈으로 중복을 제거했잖아. 맞지? 근데 그거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쪽이랑 저쪽이랑.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모두 똑같이 중복되는 걸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냐? 8강 토너먼트는 그냥 8팩 가. 오케이? 그 다음에 겹치는 수를 이제 나누기를 갖다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누냐? 얘네들이 바뀌어도 똑같지? 같은 대진표잖아. 얘네들이 바뀌어도 똑같지? 같은 대진표지. 얘네들이 바뀌어도 똑같고 얘네들이 바뀌어도 똑같아. 거기다가 요렇게 표시를 해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통째 여기 이 조하고 요 조를 이렇게 바꿔도 어차피 같은 대진표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오케이. 통째로 여기 왼쪽 오른쪽 바꿔도 같은 대진표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렇게 7군데 동그라미를 쳐놨지? 맞아. 2로 7번 나눠요. 요렇게 이해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대진표 모양으로다가 난이도 조절할 때는 이게 보통 제일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정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 고정 방식.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첫 번째 사람을 아무데나 넣어. 그럼 얘를 안 세, 개수를. 왜? 어디다 넣어도 똑같아서.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한 명이 딱 들어오고 나면 얘가 입장이 제일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똑같고 얘네 넷이 똑같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사람을 이제 하나 뽑아. 오케이? 그걸 7C1로 뽑아. 그래서 여기 2번 사람이 왔어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들어올 사람을 뽑아. 6C2로 뽑아.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3번, 4번이 들어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4강 토너먼트를 마무리하면 되지. 그러면은 이 4개가 다시 똑같으니까 여기 5번 사람을 집어넣을 때 이제 또 안 세. 어떤 거 똑같아서. 얘네니? 그럼 다시 이제 얘하고 얘네들하고 입장 차이가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사람 하나 마저 뽑아. 3C1로 뽑아. 오케이? 자, 그래서 6번이 왔어. 그럼 남은 7, 8번은 어떻게 들어가도 마찬가지라서 계산 안 해.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자, 요렇게 하면은 이 녀석의 장점 뭐냐? 계산이 제일 짧아. 얘니? 그리고 어떤 문제에 유리하냐? 특정한 누군가에게 조건을 거두는 경우에 제일 유리해. 이해돼요? 예를 들면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미국에서 개최하니까 미국 놈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지들이 쿠바랑 붙고 싶지가 않은 거야. 미국 애들은 쿠바 애들을 너무 싫어해. 얘네랑 붙으면 왠지 질 것 같이 쫄았어. 쿠바를 피하고 싶었어.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결승 아니면 쿠바랑 안 만나고 싶어서 미국과 쿠바는 결승 안 만나도록 대진표를 짜보자. 그럼 몇 가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자, 미국, 쿠바, 안세. 그러니까 미국과 쿠바가 여기 결승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지. 그럼 미국이 여기 어디 가나 쿠바가 여기 가나 이걸 반대로 뒤집으나 사실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안 세. 이래니? 그러면은 6개 팀 중에 여기 들어갈 거 6 곱하기 여기 들어갈 거 5 곱하기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 들어갈 거 4C 그럼 여기가 2C 끝? 이렇게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에게 조건을 걸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빨라지기 때문에 편해지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때는 고정 방식 한 명씩 고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더 편하다. 물론 이 조건을 거는 게 8강 토너먼트가 아니라 좀 이리저리 꼬여있는 모양이 되면 좀 이것도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의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고정 방식 말고는 식을 짜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11번 같은 경우에는 다 모양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지금 모양. 그럼 모양으로 해결하는 거는 보통 2번이 제일 빨라. 오케이. 지금 다 6강 토너먼트인데 6강 토너먼트를 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지? 이게 1번이야, 그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뒤집으면 똑같아 들어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뒤집으면 똑같아 들어가. 근데 여기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모양 다르지? 안 들어가. 이해되니? 모양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6개 팀이니까 6팩, 나중에 2에 4제곱, 요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생긴 6강 토너먼트인데, 자, 2번의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도 일단 6팩을 들어간 다음에 나누기를 들어가. 오케이? 여기 뒤집을 수 있어. 여기 뒤집을 수 있고요. 여기 왼쪽 오른쪽 달라서 안 돼. 여기 왼쪽 오른쪽 달라서 안 되고요. 근데 여기는 왼쪽 오른쪽이 결국 똑같은 거야, 구조적으로. 이해되니? 그럼 몇 군데 동그라미 쳤어? 세 군데. 그럼 얘는 분모가 2의 세제곱으로 나눠서 그래. 요렇게 중국을 제거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모양으로 난이도 조절하는 경우는 2번이 보통 식을 짜기가 제일 편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진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너무 적으니까 첫 끝까지 내줄 거야. 근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행렬도
연습 문제 나오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얼마 숙제 못 나갈까요? 그러니까 터프 빼고 하자. 자, 375쪽까지 숙제. 물론 앞에 있는 터프는 하는 거고요. 아이고, 개별 질문 아예 못했네. 잠깐 쉬는 시간하고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 질문 못한 거는 지율이 어쨌든 다음 시간에 제가 먼저 해줄게요. 선생님 기억하고 있어, 그때 못해준 거.